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부 비만 치료제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만보다도 복부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걸출한 치료제들이 한 2개 정도 나오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대부분 고도 비만입니다. 100kg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하면 한 17%에서 22% 정도 체중을 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데, 이런 비만 치료제보다 더 환자군이 넓은 게 복부 비만 치료제 환자고요. 그런 환자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위고비죠. 주마다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위고비가 임상 3상에서 한 17%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 또 다른 거는 마운자로죠. 마운자로는 10mg하고 15mg에서 각각 체중을 21%에서 22% 정도 감축하는 대단히 진짜 훌륭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은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 비만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이제 나온 치료제들이죠.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대사증후군 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사증후군 속에 복부 비만이 이제 포함이 되고, 이 복부 비만이라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장지방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점이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심장,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전 세계 성인의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50세 이상인 성인들은 아마 대부분 위험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이 대단히 높진 않은데, 특히 이제 내장지방만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 대단히 이제 관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엘라일람이 이 복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타겟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siRNA라는 그런 치료제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엘라일람이 간에서 발현하는 특정 유전자의 희귀 변이가 생겼을 때, 그 변이가 생긴 사람들, 환자는 아닙니다. 이 특정 변이가 생긴 사람들의 BMI가 일반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다음번에 계속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깃을 골랐다. 그 타깃이 뭐냐? 단백질 액티빈 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티빈 E를 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장지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이 단백질을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직은 그거죠. 그래서 UK, 그러니까 영국의 바이오뱅크라는 유전자 데이터 뱅크가 있습니다. UK 바이오뱅크라는 거는 뭐냐면, 영국 사람 50만 명의 인덱스한 유전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세한 건강 관련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라든가 연구자들 중에선 승인된 사람들, 그 다음에 회사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는 또 2018년부터 엘라일람이라든가 리제너런, 에피,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라든가 바이오젠 같은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유전자 데이터를 전부 다 시퀀싱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싱된 데이터하고 건강 정보를 매칭시켜가지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대규모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군을, 베이스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국가적인 경쟁력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엘라일람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UK 바이오뱅크에서 35만의 전체 유전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강 관련한 정보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이제 컴퓨터로 돌려봤겠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발견을 했냐면 INHBE라는 유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35만 명 중에 581명 중 1명꼴로 INHBE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복부지방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INHBE 유전자가 변이가 돼도 수명이 단축되거나 건강에 어떤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검증이 된 거죠. 그렇죠? 검증이 된 겁니다. 이거는.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엘라일람은 INHBE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이 유전자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전자 발현이 안 되도록 하면 똑같이 낮은 복부지방 수치를 갖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백질이 INHBE 유전자가 메신저 RNA를 만들게 되고 이 INHBE 메신저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액티빈 E라는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데 이 엘라일람은 si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siRNA라는 것은 두 줄의 핵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의 핵산이 메신저 RNA와 결합하기 위해서 먼저 그 두 줄 중에 한 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한 줄이 리스크라는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을 해요.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타겟팅하는 INHBE 메신저 RNA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맞춰 본 다음에 이게 INHBE 메신저 RNA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가위로 잘라내는 거죠. 액티빈 E라는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빈 E가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복부 지방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한 점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액티빈 E라는 것은 간에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 물질이에요. 정보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편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다른 세포로 가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의미가 뭐냐? 이 액티빈 E라는 것은 어떤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복부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엘라일람이 또 한 가지 실험을 한 건 뭐냐면 그 액티빈 E를 받는 세포의 수용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 수용체 이름이 뭐냐면 ACVRIC라는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액티빈 E라는 사이토카인이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복부 비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ACVRIC라는 수용체를 없앴더니 복부 비만이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액티빈 E가 와서 ACVRIC하고 결합되는 순간 정보 전달에 의해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단백질이 복부 비만을 만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약을 어떻게 만드는 것과 관련한 설명들을 전부 다 드렸고요. 엘라일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siR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어떻게 중요한 타겟팅하는 메신저 RNA를 중간에서 제거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달 기술입니다. 아까 액티빈 E라는 단백질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간에서 발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으로 보내는 기술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LNP 기술, 즉 우리가 맞는 지금 코로나 백신의 그 전달체는 LNP인데 이 LNP를 가장 먼저 사용한 회사는 엘라일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일람은 LNP로 간으로 보내는 LNP에 싸서 간으로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갈락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설명을 드린 ADC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갈락이라는 항체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링커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siRNA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갈락이 간세포로 가서 그 간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siRNA가 내포작용에 의해서 간세포로 들어가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메신저 RNA를 중간에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라일람은 중요한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카리아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카리아라는 것은 이 siRNA의 그 플랫폼 기술을 약물로 전달하면 1년 동안 약물이 몸속에서 지속이 되면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농도로 전달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타겟을 정확하게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회사들이 접근하기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여기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점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상세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라일람이 복부 비만 치료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타겟 유전자 그리고 타겟 단백질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석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서는 만약에 엘라일람이 INHBE 익스프레션을 타겟팅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정말 다양한 대사질환의 그런 위험성을 감소시키면서 의미 있는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년층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건강한 수명과 관련된 건 심혈관 계통,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치료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